1차 수업에 언급했던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IT 업계에서 흔히 CPND 약자로 표현하며 IT 산업의 핵심적인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네 개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야 ICT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작, 편집, 공유의 용이성으로 인해 전문가에서 비전문가까지 컨텐츠를 생산, 소비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기기가 다양화, 경량화, 이동 편의성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디지털 컨텐츠 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젠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있는 도처에 존재하는 이라는 뜻으로 정보통신에서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이러한 세상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공장 폐쇄 및 이동 제한으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시장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에서도 대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면서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을 사용해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신러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중파, 케이블 TV 등 대표하던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을 CPND별로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 요인과 미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존하는 ICT 기업 중에 으뜸으로 뽑는다면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55%가 아이폰으로서 전세계 15억 개가 넘는 강력한 iOS 디바이스 모바일 생태계를 기반으로 최근 영화, 음악, 게임, 서적, 뉴스 등 디지털 컨텐츠 유통 플랫폼 및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TV 앱스토어, 워치 앱스토어 등 iOS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적, 음악, 동영상, 게임, 팟캐스트 등 디지털 컨텐츠를 유통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피트니스 플러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도표에서 보듯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18%뿐 주 매출은 아이폰 디바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컨텐츠와 증강현실,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개방 확대를 통해 IT 생태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를 계기로 오리지널 컨텐츠 관련 예산을 60억 달러로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지도가 높은 디지털 컨텐츠 공급사와 라이센스 제휴 확대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2021년 11월에 애플 TV가 출시되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I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는 자사의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스프린트, 그리고 BT, 차이나 모바일 등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홍콩, 덴마크 9개 도시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머드급 인수합병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어떻게 신규 사업을 확장해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페이셜 캡처로 각광받던 페이스 시프트를 인수합병하며
페이스 아이디를 탄생시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을 인식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보안을 풀려고 노력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순히 화면을 쳐다보면 열리는 아주 빠르고 보안 높은 기술을 아이폰에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뎁스 카메라가 기본 탑재하는 아이폰 X 계열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모션 캡처를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페이스 시프트를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납품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이것을 공급받지 못했던 아주 난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플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하는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첫 번째 적용한 것이 페이스 아이디였고, 뒷배경을 없애거나 후 처리할 수 있는 인물 배경 사진의 기능으로 발전해서 아이폰 X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을 이용해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페이스 링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에 페이스 시프트가 있던 페이셜 캡처 기능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VFX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Yeah, FaceShift is a new technology for real-time facial animation. So our system tracks your face expressions with a consumer-level 3D sensing device. So in our case, this is the Microsoft Kinect. And with this, we can create a 3D animation that matches the observed performance. So subtle facial motions, so for example twitching, can be reconstructed faithfully, and that leads then to lively and engaging facial animations. So with FaceShift, you become the controller of any digital 3D avatar. I'm gonna go hit record in Rokoko Studio, which I'm screen recording that too. And let's do some stuff. Let's do some stuff finally. Hello, my name is Citizen Meta 1. Today we're gonna be doing some full performance capture, recording the face and the body directly into Rokoko Studio. After that, we're gonna bring this into Unreal Engine and apply it to our MetaHuman. But again, here is our little clip from before. Okay, there it is. So I'll let this play, and Unreal Engine should be able to handle this at the same time. So we'll see the Rokoko performance on the right. Again, that's all they're really responsible for. It is our responsibility to get it onto the MetaHuman and then to clean it up. But you'll see that the default remapping that happens here is pretty good. And the things like the hands crossing, and I think the elbows are a little bent in a little bit of an odd way. That could be actually part of the retargeting that I've done a little bit off. However, I can fix all of this in Sequencer, which is what I'm going to do. (2019년 11월) 자체 OTT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한 데 이어 2020년 VR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타트업 넥스트 VR을 인수를 통해서 VR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인 드라이브 AI 인수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드라이빙 룸 건설을 통해서 미래 전략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AI는 2016년 스탠퍼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졸업생들이 모여 세운 스타트업인데요. 자율주행 기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AI 통신 기술, 자율주행차 개조 장비 개발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이 특이한 점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헬스케어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플러스는 현재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Welcome to the club. What's going on, and welcome to your 10-minute hit. Hours of operation. Let's go ahead. Get your arms up. All day. Exhale, push up. All night. Can't sleep. Whenever you need to feel good. Punch, punch, punch. Yes. Punch, punch, punch. The club has no dress code. You got this. No rules of decorum. Pets are allowed. Now we're squat jumping up a storm. Come on. Making space. We have yoga, Pilates, HIIT, dance. Breathe naturally. Meditation. Cold. The locker rooms are unisex. The club has trainers. Kim here in the Fitness Plus studio. Amir, Your last one. Jonelle, Josh, Bettina, Jamie Ray, Yes, Jamie Ray. Dolly. Hopefully, with us walking together, we'll feel a little more freedom. You don't have to show your card at the door. There is no door to the club. There is no ceiling. There are walls. 3 more to go. But we can break through those. Go faster. Go deeper. Go higher. This is it. We have music. Drake, Dua Lipa, Nicki, Billy, Keith Urban, Bad Bunny. Front, back, quick, slow. Stop. Right leg goes out. Whatever moves you, and you, and them. The club is the largest club in the world because the club is the world. Come on, faster. You go, sis. We got this. And if you have 10 minutes, Come on. 20, 30, Yes. and if you're wearing one of these, let's go. Thank you. Stay active. Close your rings. See you next time.
그럼 실감 쪽에서는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포켓몬고로 AR을 세상에 알리면서 AR 컨텐츠 제작에 뷰포리아라는 회사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A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서드파티 저작 툴이었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애플과 구글도 아따터 AR킷, AR코어라는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발 툴 킷을 무료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목적이었겠죠. 이로 인해 뷰포리아는 B2C를 좀 접고 B2B 제조업 등으로 시장을 포커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뷰포리아로 웅진 AR북 등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뷰포리아가 B2C 시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B2B로 가격도 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 비용 문제로 인해서 유니티 엔진에 있는 AR 파운데이션으로 AR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이 좋은 점은 저기 있는 그 애플에 있는 AR킷 그리고 구글에 있는 AR코어를 모두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브릿지 같은 저작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AR킷을 배우거나 따로 AR코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애플이나 구글 플랫폼에다가 동시에 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져봐. 미끈미끈하지? 미끈미끈하면 물을 쉽게. 기생충인 점액. 정답입니다. 아니, 이 친구 겁도 없구만. 그한테 허락받고 내 속살을 보는 거지? 명백하게. 얘들아, 새우다, 새우. 얘들아, 새우다, 무늬 홍어. 이거 홍어네. 가오리 같다, 그치? 얘도 배 한번 봐봐, 가오리가. 배도 보고, 꼬리도 보고. 응. 배가 왜요? 그치? 배 한번 봐봐, 태희가. 오, 여기가 배다. 한참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데 그려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당장 돋보기 치워. 무겁다고? 재밌는데 엄마는 그거 그치? 한 바퀴 돈다. 오 돈다. 오 그치? 이거 우와, 얼음이 됐어. 아니 죽은 생선 된 것 같아. 우와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실감 쪽에서 많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AR 글래스는 여러 특허로 어떤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렌즈의 도수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능으로 현존하는 안경 이상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경을 직접 터치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링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와 연동되는 애플 펜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즈에 영상을 투영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직접 반사판을 이용해 망막에 영상을 투영하는 기술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에 닿는다는 것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어떻게 나올지는 출시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VR 사업 쪽으로 MR-HMD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B2B용으로 출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큘러스나 바이브로 대표되는 HMD들은 약간 아직 해상도가 약간은 좀 딸려서 영화를 관람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 8K 해상도까지 지원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선 추적 기능 기술과 에어 키보드로 당연히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애플답게 신비주의로 소문만 무성할 뿐 이런 것들도 전부 출시돼야지만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핵심 전략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인 iOS 하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간 수직 통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사 iOS 기기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락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자체 iOS 기기와 소프트웨어 간 상호 호환성, 쉬운 동기화 등 통일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15개가 넘는 충성도 높은 스마트 기기 사용자와 앱스토어, 아이튠즈 등 활성화된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강화하려 하는 전통적인 전략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다각화입니다. 아이폰의 성장 한계로 인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앱스토어,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애플뮤직을 시작으로 2019년에 잡지 뉴스 서비스인 애플 뉴스 플러스, 게임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OTT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연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R 글래스와 XR HMD 기기는 앞서 설명했듯 다른 오큘러스나 바이브에 뒤처지는 후발주자이지만 선도적 기술과 UX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2019년 모션 캡처 개발사인 아이키네마와 VR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넥스트 VR 인수를 통해 XR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자체 증강현실 플랫폼인 ARKit 2를 배포를 기반으로 개발자 풀을 확대함과 동시에 XR 관련 하드웨어와 컨텐츠 업계를 인수, 제휴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XR 생태계 확대를 전략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업체를 가장 많이 인수한 업체는 MS도 아마존도 아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2010년 인수한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시리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 프레임워크 크리에이트ML, 그리고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코어ML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AI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프레임워크 오버톤을 공개했으며 2020년 인공지능 컴퓨팅 스타트업 엑스노아 AI 인수를 통해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확보하며 관련 생태계를 확정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엑스노아 AI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제작 업체로서 애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탐내는 업체였습니다. 2019년 5G 서비스의 상용화로 사물 인터넷 기기 확산과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자 애플은 단말기 중심의 지능형 엣지 기술로 iOS 기기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AR 글래스, 스마트 시티 등 실시간 컴퓨팅 기술을 구현하는 시리 기반의 AI 엣지 컴퓨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쿡은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완전히 바꾸고 있다. 그리고 애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